안녕하세요. 질문 맛집 MC 홍현미입니다.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 온난화가 아닌 지구가 끓고 있다는 의미의 보일링처럼 새로운 용어가 등장할 만큼 지구의 평균 온도가 날로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하죠. 더위를 피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시원한 바다인데요. 여러분, 이 바닷바람으로 시원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 질문 맛집에서는 바다 위의 발전소, 해상풍력에 대해 쏙쏙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바람이라는 무한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해 사용하는 것을 풍력발전이라고 하는데요. 해상풍력은 말 그대로 바다 위에 설치한 것을 말한답니다. 해상풍력은 크게 고정식과 부유식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해저 지반의 쐐기둥을 이용해 시설물을 고정하는 고정식은 설치가 비교적 용이하고 가까운 바다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다고 해요. 바다에 떠있는 부유식 해상풍력은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소음 걱정이 없습니다. 수심 50에서 60m 이하의 해역에만 설치할 수 있는 고정식과는 달리 깊은 수심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잠깐! 바다 위에 있다고 해서 바람이 불면 떠내려가나?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가장 혹독한 태풍이 부는 환경에서도 안전하다는 것이 신태프 오션과 같은 해외 유수의 연구기관으로부터 테스트를 통해 입증되었거든요. 그래도 바다 위에 떠 있다고 하니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과연 안전할까?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스입니다. 지난 2016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풍력발전기의 설계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해상풍력의 설치 기준은 최대 풍속 62.5m/s의 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풍속 17m/s가 넘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태풍이 된다는 걸 생각한다면 일반적 태풍의 3배 이상의 위력, 즉 사람이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 건물이 흔들려 쓰러질 수 있는 강한 바람에도 끄떡없이 튼튼한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에 배가 뜰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할 만큼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셈인데요. 해상풍력은 태풍이나 파도와 같은 기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만큼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또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해상풍력이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질문 맛집에서 특별히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동서발전 해상풍력부 차장 김태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해상풍력이 있나요? 이미 해상풍력이 활성화된 영국이나 노르웨이 같은 유럽 국가보다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2023년 현재 총 10개소 약 150MW의 해상풍력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동서발전도 전남 영광군에 34.5MW의 해상풍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운영 중인 발전소는 적지만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잠재량을 인정받아 세계 각국으로부터 사업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머지않은 미래에는 해상풍력을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해상풍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천연가스 가격이 작년보다 200% 폭등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와 정제원료, 석유 제품, LNG, 유연탄까지 대부분의 자원은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용 필요성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데요. 해상풍력의 경우 천연자원인 바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료 수급 상황에 관계없이 대용량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뿐 아니라 운영 중에 온실가스나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 달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네,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전 세계가 해상풍력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두가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은 아닐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유럽연합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화석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으로 만든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기업들은 앞다투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글로벌 캠페인 아리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고 탄소 중립 무역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대규모 전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골자로 하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최대 226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일자리 226만 개라면 이 국내 경제 활동 인구 2,840만 명의 3에서 5%에 달하는 규모니까요. 정말 커다란 경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동서발전도 해상 풍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네, 동서발전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서 권역별 맞춤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인천에서는 공공주도형 사업을 추진하고 울산에서는 여러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부유식 해상 풍력을 공동 추진합니다. 특히 제주 지역은 국내 최초로 공공주도로 진행된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단지 공모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제주에너지공사 등과 함께 104MW급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풍력발전 부품 자립도를 높이고 국산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울산대, 에너지공단과 같은 여러 기관과 풍력발전 밸류체인 구축 업무 협약을 맺고 연구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동서발전의 노력 잘 알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분야에서도 좋은 성과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맛집에서는 해상풍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태순 차장님의 상세하고 또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 해상풍력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매일 연구하고 노력하는 동서발전 유튜브 채널 질문 맛집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질문 맛집은 새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